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후기법 이호경입니다. 자, 오늘은 알고리즘적 사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안에 선택이 있더라. 이 논리 조건문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반복도 있더라. 반복도 있더라를 보고 모듈화도 있더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어의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추상화 보고 그리고 네이밍 선택, 반복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모델로 나타낼 것인가 보고요. 그리고 적게는 10개 정도 그 이하의 상태 개수를 가지는 순차 알고리즘을 한번 모델링하면서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풀이 전략으로서 크게 문제를 정의하자. 그리고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추론하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이게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인지 기하적, 연역적 논리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분해한다. 문제를 작게 만든다. 작은 문제의 집합으로 만들어서 이 분해한 작은 문제를 우리가 정복을 함으로써 각각 정복하면서 큰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상화를 알아봤습니다. 추상화를 알아봤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 큰 문제가 이렇게 분위가 돼가지고 조금 작은 조각을 봤습니다. 작은 조각을 봤더니만 이 복잡한 시스템 관계들 중에서 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리더라. 이 순수대로 일을 하면은 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계속 이야기한 아침상이 있는데 아침상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가정합시다. 큰 문제는 것은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밥입니다. 국을 만들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다음 이 문제가 작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과정이 밥 만드는 문제, 반찬 만드는 문제, 국 만드는 문제 이렇게 작은 문제로 바뀌었고 이 작은 문제 충분히 작아졌을 때 이 밥을 만드는 과정은 쌀을 씻고 쌀을 불리고 그 다음에 냄비에 담아서 끓이고 뜸을 들이고 식힌다. 그리고 밥을 푼다. 이와 같이 이 충분히 작아진 문제를 어떻게 차근차근 잘 정의된 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요렇게 잘 어떤 일을 하나하나 어떻게 잘 하세요 하면서 이 절차를 제대로 기술한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요리책자 같은데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시 또 요리 중에서 가령 초콜릿 칩을 어떻게 구울 것인가, 재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초콜릿 칩 쿠키를 요리하는 방법이 차근차근 잘 이렇게 알고리즘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븐을 데우고요. 그 다음에 쿠키 용지를 준비하네요. 쿠키 용지를 준비하고 버터, 설탕, 계란을 섞어서 함께 젓습니다. 뭔가 이렇게 젖어진 재료가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네요.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다를 섞고 또 섞습니다. 두 가지를 만드네요. 그리고 여기다 설탕 혼합물을 또 섞습니다. 칩을 넣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이것이 쿠키칩을 만드는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기술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동작들은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하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합니다. 초콜릿 칩 굽기 전에 굽는 중에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초콜릿 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초인종이 울리면 문을 열어줍니다. 의미가 없는 이런 내용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술을 했는데 이거 지금 고체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모호하게 기술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확실해야 된다. 뭘 하고 뭘 하고. 그리고 유한한 동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우리가 필요한 초코칩 쿠키가 나와야지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초콜릿 칩을 알아봤지만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살살 기술해 나가는 얘들이 사실은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해서 런한 상태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거꾸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하나는 컴퓨터가 해야 할, 그죠? 컴퓨터가 해야 할 어떤 단계이다. 컴퓨터 명령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이 컴퓨터 명령, 컴퓨터는 다 같은 세 범주로 나눠지고 있고, 요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에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동작을 컴퓨터 동작, 그 다음 어떤 동작하시고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여기에 이 동작들에는 컴퓨터가 계산한 함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뭐 이와 같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재밌는 예가 있는데 미국 여기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방법. 예, 뒤로 50야드 갔다가 도움닫기에서 여기까지 뛰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뒤로 50야드 갔다가 50야드 뛰어서 2440마일 뛰어서 착지하면 동작할 수 있는 좋은 알고리즘이 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길래 이 동작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그것도 프로그램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동작의 가장 기본, 여기 나오는 바인딩이 됩니다. 이름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힌트를 떼고 있는데요. x는 1. 이런 것입니다. 수학에서. 자, 컴퓨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수학과 조금 다르다. 수학은 여기 1이 들어있고 여기 1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에서는 x라는 우리가 어떤 박스가 있는데 x라는 박스에 3을 넣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y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y라는 박스에 4를 넣어라.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z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z라는 저장 장치, 저장 공간에 x 3과 4를 더해서 7을 넣어라.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정의한 것을 바인딩이라고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여기에 센터라는 방에 3.75를 넣고 그 다음 또 다른 사이즈라는 저장 공간에 10을 넣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공간에 곱한 값 써서 37.5라 이렇게 넣어라 하는 게 이것인데 이쪽에서는 바인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갤런당 3.75랍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1갤런에 3.75 하는데요. 그 다음에 탱크가 10리터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돈은 달러 투 필 탱크 이렇게 해서 탱크 커피시티 곱하기 달러 퍼 갤론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죠? 생략된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최종적으로 31.7이 들어가면은 이 기름 탱크는 꽉 채우는데
1.7달러 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인딩을 시킬 때 뭐 어떤 공간을 이제 잡아서 여기 I, 여기는 뭐 J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의미 있는 값을 지어라 라고 지어줘야 나중에 이해가 편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이쪽이 더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절차인지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감에 따라, 예, 우리가 지금 이쪽 프로그램을 본다면은 지금 X라는 곳에 처음에 3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를 넣습니다. 여기 4가 들어가 있습니다. 3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 더하기 X에서 8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저장, 뭔가 숫자를 저장하는 이 공간 X에 있는 값이 3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 4가 됐다가, 그 다음 8이 되면서 상태를 계속 바인딩, 얘가 여기 들어있는 값 바인딩이 값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을 되게 됩니다. 거꾸로 프로그램이 실행함에 따라 여기 있는 값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딘가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담기게 되는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요. 한번 볼까요? 자, X라는 방에 3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Y라는 방에 X 더하기 4를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4에서 7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Y라는 방입니다. Y 여기 있죠. Y에 X 더하기 Y를 해서 Y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한 값이 10이 되고 10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X에는 X 곱하기 Y한 값을 넣습니다. 3 곱하기 10에서 30이 나오는데 이 30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3이 날라가고 여기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X에 30, Y에 10 지나는 됨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태라면서 계속 계산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환율, 브라질 환율을 미국 환율로 바꾸는 것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화씨를 습시로, 습시를 화씨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거는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너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어의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시킨 대로 차근차근 따라 나가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점점점 여기에서 우리가 가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밑에를 순서할 건지 아니면 이걸 건띠고 얘를 할 건지, 이 동작하는 순서를 경우에 따라서 서로 살짝 바꿀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뭔가 동작을 순차적으로 기술해 나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여기서 어떨 때는 여기를 순차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요걸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요거 선택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순서를 바꿀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가령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오면은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안 챙기고 나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좋은 예로 다음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보니까 그거네요. 쇼핑 카트니까 쇼핑하면서 담았던 물건들을 토탈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장바구니에 있는 금이 최종 얼마인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 코스트는 일단 제로인데, 쇼핑 코스트. 배송비는 일단 제로입니다. 배송비는 제로인데 만일에 여기서 토탈 금액이, 저 사람이 주문했는 금액이
자, 저 사람이 주문하는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40보다 작으면 배송비 $10를 받겠다. 자,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배송비는 0원인데 총액이 $40보다 작으면은 배송비가 이게 40보다 작으면 $10가 됩니다. 그래서 $40 미만의 물건을 사면은 배송비가 $10가 붙고요. $40 이상 물건을 많이 사면은 배송비가 제로가 되는 이런 동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기에 총액이 들어옵니다. 총액. 쇼핑했는 총액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송비는 0원인데 기본적으로 혹시 저 친구가 지금 $40 미만으로 물건을 샀습니까? 그러면은 배송비 10 받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쪽 패스는, 이렇게 달라는 패스는 배송 총액이 $40 이상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송비 그냥 놔두라 하니까 여기는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단방향 선택이 되고, 저것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달리해서 만일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얘를 수행하고, else는 요 조건이 아니면 얘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싹 그려본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 일단 총액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여기 시표 코스트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만일에 저 친구가 4만 원 미만 샀어요. 그러면 $10 주시고, 4만 원 이상 샀어요. $40 이상. 그때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다시 두 방향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방향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만일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면 0보다 크고 0원 이상 20 미만이면 $10가 되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else if, 그게 아니고 얘가 아니고 만일 그게 아니고 else if 또 만일에 혹시 그 친구가 20초가고 2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요 물음표입니다. 여기에 order amount입니다. 40 미만이면은 요때는 $5로, 저기는 여기 $10, 여기는 $5고요. 그 이더저도 아니면은 한번 볼게요. 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20보다 크면서 40보다 작은 거 아니까 얘는 40 이상이 됩니다. 40 이상이 되면 여기는 0을 줘라. 다방향 선택을 할 수 있는 if, else if, else, and if와 and if가 이렇게 묶이는 경우, 이렇게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 미만 $10 받습니다. 20 이상인데 40 미만 $5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40보다 커요. 그때는 돈을 배송비를 안 받겠다. 다방향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하다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받고, 혹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해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쪽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제어가 차근차근 하다가 선택을 하다가 그냥 반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만일에 뭔가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면 얘를 하게 됩니다. 또 만족되면 또 얘를 하게 되고, 또 만족되면 얘를 하다가 나중에 아니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은 이럴 때는 이제 화일문을 쓰게 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화일문을 쓰게 되죠. 페어로 이렇게 엔드 화일까지. 지금 그러네요. 스테이크를 굽고 있네요. 스테이크 굽는데 처음에 고기 온도가 75도입니다. 온도가 75도. 근데 만일에 화일 조건이 있습니다. 화일 해서 요 엔드 호일까지 뭔가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뭔가를 하는데 요 스테이크 온도가 135도 적어요. 그러면 얘를 하라고 해놨습니다. do
그러니까 135도보다 적을 동안 아래 일을 계속 하랍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더하기 13을 합니다. 그래서 13 여기서 스테이크 온도를 가열했더니만 여기가 13에 대해서 80, 88 됐는데 다시 여기 들어갑니다. 135보다 작습니다. 또 13을 답니다. 102. 또 더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75도 시작해갖고 135보다 적습니다. 적으니까 13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88도가 됐고요. 아직까지 135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13을 더했고 101이 됐고요. 아직 적어서 또 13을 더해서 1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7이 되고요. 127이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만 127이 되고 난 다음에 130보다 적습니까? 아직 적습니다. 13을 더해서 140이 됐는데 그 다음에 140이 되어서 여기서 140이 되어서 올라가 보니까 135도보다 적을 동안 해라. 큽니다. 140이 되어 있죠, 지금. 스테이크 온도가. 그래서 이때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와서 끝나고 이 다음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일문은 어떤 동안 계속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자 75인데 75 처음에 75도인데 여기에다가 너가 13을 대라. 13, 88이 됩니다. 88이 되는데 지금 뭔가 되면은 미닛 3분이 지났다. 제일 처음에 여기에 시간이 0초였는데 3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135보다 아직 적기 때문에 또 13을 답니다. 101입니까? 101이 되죠. 101이 되고 시간은 6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 9분 되니까 114가 되고 그 다음에 12분 되니까 또 13도가 올라가죠. 127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분이 지나니까 13을 해서 140도가 됩니다. 이 과정을 나타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자 만일에 온도가 135가 아닐 동안 봅시다. 아닐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했다면 앞에서 참고로 75, 88, 75 아닙니다. 88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4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7 아닙니다. 140 아직까지 135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3 아닙니다. 169 아닙니다.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 같은 걸 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가 다음에 선택에서 어떤 과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요걸 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어떤 일에서 반복도 할 수 있고 요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다면은 예. 자, 빵을 굽고 샐러드를 만들고 레몬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스테이크를 구워라 했는데 스테이크를 구우라를 보니까 이 모듈로 선언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스테이크 구우라고 시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가면서 135도 낮을 동안 스테이크를 가열해서 주겠습니다 하고 대기하고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호출하고 오는 이 과정. 그러니까 제어의 추상화에서 배웠습니다. 제어의 추상화에서 배웠는데 이와 같이 어떤 과정을 독립시켜 놓고 이름을 붙여 놓고 필요한 데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 과정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와 같은 모듈을 만들었다면 다음과 같이 호스트 파티 주인이 돼서 일단 할 때 봅시다. 먼저 초대장 보내기. 그리고 초대장에 대한 답을 받고요. 몇 명 오는지 확인되겠죠. 그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준비를 해서 딱 골라서 저녁을 만듭니다. 이게 호스트 파티 준비 모듈이 되겠는데 각각을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요거 만들 때 모듈 호스트 파티 이제 대신에 send invite is 그 다음에 end 모듈 이 만들 때 와서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콜렉터 너 리스폰스 어떻게 할 건지 is 이때 어떻게 하는 걸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단위의 업무 의사를 결정을 짓고 그 다음 거기에 나온 것을 그 다음 세부적으로 보고 해 나가겠다. 모듈화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은 뭔가 일을 하는데 나눠보니까 이런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 안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죠?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듈은 내부 안에 자기가 안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만 영향을 줘야지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없는다. 그리고 특별히 뭐 이걸 찢고 볶고 얘와를 갖다가 수정 없이도 다른 곳에서 사용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리를 하는데 밥하기, 국하기, 예, 그렇습니다. 반찬하기, 이와 같이 모듈을 나눴다 했을 때 이해성, 독립적으로 밥하기가 이해됩니다. 국하기 독립적으로 이해되고요. 반찬 만들기 독립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캡슐화, 밥을 하는 과정이 혹시 반찬에서 필요했던 고추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을 끓이는 과정이 혹시 밥하기 과정이나 반찬하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캡슐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각각 요 모듈들은 독립적으로 이해도 가능하고 얘를 합성을 해서 요리하기뿐이 아니라 점심하기도 쓸 수 있고요. 저녁하기에도 써먹을 수 있고요. 아니면 파티하기에도 독립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데 그때 특별히 뭐 수정할 건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다른 곳에서도 결합 가능하다. 이와 같은 모듈 유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은 기왕이 만들 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모듈을 만들 때 모듈을 만들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뭔가 정보를 전해줄 수 있었더라면 초기 온도가 처음에 받은 초기 온도를 우리가 세팅을 자 지금 주는 이 고기는 지금 현재 영도야. 냉장고에서 꺼냈어. 너 한번 해봐. 원래는 아까 90m인가 80m가 되어 있었죠. 그때도. 아니면 여기에 15도짜리 스테이크야. 아니면 지금 100도로 이미 가열된 스테이크야. 주면은 그 온도에 맞춰서 안에서 동작을, 루프가 달리하면서 동작함으로써 이 모듈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가운 고기도 쓸 수 있고 뜨거운 고기도 쓸 수 있다. 만일에 밥하기 있었는데 여기다가 너 한 공기 해 아니면 5인분 해 아니면 50인분 해를 이렇게 일을 할 때 시킬 수 있다면 모듈이죠. 핸드 모듈 이렇게 우리가 여기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이 밥하기 모듈은 1인분 밥도 쓸 수 있고 5인분 밥도 쓸 수 있고 100인분 밥도 쓸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기술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 정보가 들어가는 요 파트를 잘 세팅함으로써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이 매개 변수, 요 매개 변수를 하는데요. 잘 조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현재 스테이크 온도가 몇 도인데 175도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는 여기 200도까지 좀 가열 좀 시켜달라. 현재 10도다. 그리고 너 3분마다 13도씩 올리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
너는 이번에 10도씩 좀 올려주면서 한번 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크 과열 과정에서 자, 스테이크 템퍼가 현재 10도로 들어갔죠. 아직 200도보다 적습니다. 200도보다 과열해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재 10도인데 이 10도에다가 플러스 10도씩 20도가 됩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200보다 작아요. 30도 되고요. 10, 20, 30, 200도까지 가열하는 프로그램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모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제의 추상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주는 것을 매개하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